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진희쌤 나연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하반기입니다. 우리 하반기를 맞아서 선생님의 하반기 커리큘럼 안내 영상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파트 5개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시작 단계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육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걸맞는 강좌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요, 여러분의 실력을 끌어올려줄 지금 이 시점에 들어야 되는 수능 기초 강좌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생님의 메인 강좌죠. 우리 교과서 강좌입니다. 여러분들의 국어 점수를 날아오르게 해줄 강좌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시즌별로 빠르게 들어야 되는 그런 학평 변형 강좌들과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운 수행평가 강좌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안내할 강좌도 들어갈 테니까요. 기대하고 쭉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자, 시작 단계예요. 활짝 피어날 고등국어의 시작. 여러분 시작을 제대로 하셔야 그래야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을 잘 해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시작이 굉장히 새로운 상태예요. 심지어 새 교육과정까지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익숙하게 만들어줄 강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강좌는 실력이 오르는 이계정 공통국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강좌입니다. 구 이름이 이제 프리뷰라는 강좌였는데요. 이 강좌는 많은 고등학생 친구들의 메가스터디 입문 강좌가 될 그러한 강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1이 딱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바로 이 메가스터디 교과서 강좌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교과서 전에 필요한 필수 기초 강좌들을 많이 찾아요. 그때 딱 맞는 그런 강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학생 때하고는 다르게 고등학생이 되면 국어 개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개념들이 교과서에 녹아들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국어 내신을 개념 없이는 제대로 만점까지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을 채우는 강좌인 것이고요. 이 강좌에는요, 문법, 문학, 개념으로 유명한 영역뿐만이 아니라 화법, 작문, 독서처럼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까지 관련된 개념들을 모두 다 정리를 해두었고 이 강좌의 특징을 보시면 저하고 개념을 공부하고 나면 많은 친구들이 겪는 문제가 뭐냐? 개념 따로, 문제 따로다 보니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개념을 공부하고 오늘 배운 이 개념이 기출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선지로 연결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문제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는 강좌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PPT 예쁘게 만드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예쁜 PPT와 깔끔한 교재, 우리 이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인강의 장점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좌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되자마자 듣는 강좌들이다 보니까 길면 안 돼요. 그래서 짤막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보통 25분에서 길면 40분 사이 요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완강을 많이 하면 처음 강좌를 다 끝냈을 때 여러분들의 성취감이 완전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시작을 제대로 빠르게 완성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성취감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강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 예비 고1 친구들에게 추천드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기초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고1 친구들에게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윗내용들은 강좌의 특징, 아래 파란색 점은 이 추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덧붙여서 이 계정에 걸맞는 강좌가 있습니다. 서술형, 논술형, 특강인데요. 선원수령 단기 완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새로운 교육과정 2 계정에서는 평가 유형을 선원수령의 비중을 대폭 늘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도 이러한 평가 도구에 대한 연수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세요. 이 계정 전부터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비가 필요한데 그냥 서술형, 논술형을 마구잡이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 내신 범위 안에서 서술형 문제 많이 풀면 되는 게 아니라 서술형, 논술형이라는 이 유형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편, 실전편, 유형편까지 해서 이렇게 3개의 단계로 선원수령 바로 알고 실수를 왜 하는지 그런 실수 안 할 수 있는 전략까지 세우고 실제로 영역별로 다양한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서술형, 논술형 문제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강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논술형 하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걱정이 앞서요. 그런데 0부터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서술형, 논술형에서 강점을 갖게 해주는 그러한 강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 사실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방학 때 내가 서술형, 논술형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었다면 반드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비고1, 고1, 고2 전부 추천을 드리는 강좌고요. 이 평가의 유형은 학년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들 좀 여러분들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면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두 번째, 우리 실력 단계입니다. 수능 기초 강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여러분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신을 잘 쌓고 수능을 잘 봐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가는 것, 그게 목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1, 2 전문 강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 고1, 2 단계에 맞는 제대로 된 수능 공부를 시켜서 이때 점수를 잘 만들어서 3학년으로 오롯이 잘 올려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쌓아서 실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또 나에게 맞게 하나씩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드리는 게 제가 이 강좌들에서 해드리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강좌들이 있는지 하나씩 만나볼게요. 자, 기초 단계, 집중 단계, 실전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총 나눠져 있는데요. 기초 단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강좌는 바로 중등 총정리 강좌입니다. 두 개예요. 문학, 비문학과 문법 강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이 내용들은요. 중등 3개년을 총정리하는 강좌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중학생 때까지 배웠던 3년 동안의 국어 개념이 너무 중요하고 얘네가 고등으로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중등 때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고1에 올라와서 애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진짜 노베이스인데 뭐부터 해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강좌를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완전 노베이스다. 기초 개념을 빠르게 익혀야 된다. 그리고 고등에서 어떤 것들이 연결되는지 알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고등 연계 포인트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 강좌를 추천을 드리고요. 요거는 굉장히 쉽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좀 가벼운 강좌이기 때문에 우리 예비고1 친구들이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짧고 가벼우니까 시간도 없고 흥미도 없는 친구들. 근데 내가 뭔가는 해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 강좌로 고등국어 입문을 시작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좌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특강으로 완전 추천하는 그런 강좌고요. 학년 상관없이 많이들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강좌입니다. 이 강좌는 마더텅이라는 이 출판사에서 나온 1등급 어휘력 인기 교재와 지니쌤이 함께하는 강좌고요. 이 교재 안에 4,000개 이상의 어휘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국어 어휘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막막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래서 이 4,000개 이상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외우는 걸 목표로 하기보다는 이 4,000개 이상의 단어 중에서 정말 꼭 필요하겠다. 알고 있지만 뜻이 헷갈릴 수 있고 뜻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많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모를 수도 있는 그런 단어들을 제가 선별해서 그 단어들 위주로 수업을 해요. 근데 이 수업이 어떤 수업이냐면 완전 퀴즈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 친구로 보기 좋고요. 이게 퀴즈니까 보고 있어야 돼. 답을 맞추려면 보고 있어야 되거든? 금방 끝나. 되게 가벼운 강좌예요. 그래서 집중력을 끌어올리면서 밥 먹을 때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강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휘에서 우리가 익혀야 되는 이론들이 많아요. 뭐 동음이어나 다이어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꽤나 많은 분량들이 있는데 그걸 압축해서 이 어휘 이론부터 어휘를 쭉 공부하고 마지막 실전 문제까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휘장 만들어서 공부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휘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강좌 찍으면서 피디님이랑 저랑 진짜 깔깔거리면서 찍거든요.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어휘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집중 단계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기초가 쌓였다면 이제는 확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단계예요. 언제까지 가벼운 것만 듣고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국어, 분량 많다는 얘기 하잖아요. 분량 많은 걸 냅다 들어가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기초를 잘 쌓는 가벼운 강좌들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면 이제는 실력을 쌓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거쳐 가셔야 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여기를 하지 않고 냅다 문제부터 풀어요. 그랬다가는 실력을 쌓아야 할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 국어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도와주는 강좌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문학 강좌인데요. 연결고리 진짜 문학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 파트가 2개예요. 고전시가와 현대시 이렇게 2개를 갖고 있는데요. 고전시가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아직 내가 문학 공부해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문학력 향상을 위한 첫 번째 강좌로는 이거를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고전시가가 현대시보다 더 공부하기 쉬워요.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고전시가는 막 알 수 없는 글로 되어 있잖아요. 읽지도 못하겠던데. 아니, 그것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이 정해진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 고전 시간은 이제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 근데 현대시는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내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고전 시간부터 도전하시는 것이 맞고요. 고전 시간은요. 5가지 주요 갈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래 이론을 아셔야 돼요. 이거는 내신에도 수능에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에 맞게 필수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걸 꼭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건 고1 수준에서는 무조건 다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고2 때도 채워져 있지 않다면 빠르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강좌인데요. 그런 목록인데 이 필수 작품만 볼 게 아니라 이 필수 작품을 메인으로 하고 얘네와 함께 볼 수 있는 연계 작품들까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좌 이름이 연결고리 진짜 문학이에요. 앞글자 따면 연진 문학인 거죠. 이렇게 선생님 준비를 해놓은 강좌입니다. 이거 언제 들으면 좋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얘 25강인데 특강으로 방학 때 듣거나 내신과 내신 사이에 내가 작품력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요 시기에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예비 고1, 고1, 고2 수험생 모두 다 들으셔도 되는 기초 문학 강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대시는요. 똑같은데 얘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대시는 여러분 갈래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대신에 뭐가 중요하냐? 시대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0년대부터 90년대까지 5개의 시대로 나누어서 그 당시에 흐름이 어땠는가, 문학의 경향은 어땠는가, 그리고 문학은요, 사회의 모습과 굉장히 결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의 흐름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거시적인 관점에 더해서 그 시대의 대표 작품들을 꼭 봅니다. 근데 이 대표 작품들은 어떻게 제가 꾸려왔냐면 학평 기출로 꾸려온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고1, 고2 수준에서 잘 볼 수 있는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필수 작품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예비 고1, 고1, 고2 수험생 전부 다 활용하셔도 되는 그러한 강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문법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문학 공부를 했다면 이제 문법도 잘 채워줘야 할 텐데요. 일단 여기에서 제가 소개하는 이 집중 단계의 고등문법 10강으로 끝내기 강좌는요. 얘는 복습 강좌라고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분량이 10강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압축할 수밖에 없고요. 압축이 되면 한 강당 시간이 그래도 조금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를 견뎌낼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문법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문법 공부를 우리 친구들한테 시킬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문법은 휘발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날아간다고요. 암기니까 이게 날아가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연습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다 까먹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초를 제대로 채워놓고 그 다음에 복습용으로 이런 애들을 방학 때나 아니면은 뭐 시험 한 번씩 끝났을 때 한 번씩 돌려주면 까먹을 일이 없어. 그래서 얘는 빠르게 복습을 하기 위한 그러한 강좌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기초 단계에서 문법 그 중등총정리로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문제풀이와 함께 엮여있는 빠작이라는 강좌를 듣고 그리고 나서 얘로
때마다 돌려주시면 문법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개념이 불안하다면 얘네로 계속 돌려가면서 내가 혹시 놓친 게 없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문법 공부를 할 때 제 문법 특강들로 한번 찾아보세요. 다 뭐부터 시작하냐면 단어, 품사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의문부터 시작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의문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선행 개념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의문부터 공부하고 그 뒤를 공부를 안 해요. 힘들어. 막 공부 하나 하는데 개념 하나 익히는데 여러 가지 격가지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품사부터 공부하고 의문을 맨 마지막에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해나가는 체계적인 강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고1, 고2와 그리고 실제로 이 강좌는 수험생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실전이죠. 실전은 문제풀이가 포함되어 있는 강좌들을 말합니다. 자이스토리, 고2 학평, 해설 강좌가 있는데요. 얘는 3개년, 이 기출 문제들이 해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실전 문풀을 했는데 해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 오셔서 이 강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 이 강좌를 많이들 활용하시냐면 우리 고1, 고2 친구들 중에서 이번 우리 학교 내신에 과거에 이번 학평 말고 과거에 치렀던 학평이 포함이 되더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와서 찾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고1 학평 해설도 오픈할 예정인데요. 이런 식으로 내신에 포함될 때 좀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 듣는 강좌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 학평 변형하고는 다르게 1번부터 45번까지 모든 전문항을 풀어나가는데요. 이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라는 것들, 이 문제풀이 팁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치동에서도 수능 수업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실전적으로 도움될 만한 이 문제풀이 팁들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시험 문제가 화작문, 독서, 문학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1, 고2 친구들에게 추천을 드리는데 고1 친구들은 왜 추천하느냐? 좀 어려운 문제들 풀고 싶어서 실전 문제풀이 하는 친구들은 이 강좌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 이거죠. 제가 이거는 왜 실전으로 뺐냐면 여기에 수능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 기출문제까지 풀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니까 빠작을 실전으로 뺐는데요. 사실 기초 단계에서 보셔도 되는 그런 강좌입니다. 제가 문법 해설, 개념 설명은 굉장히 자세하게 해요. 그래서 문법을 처음부터 공부한다면 우리 인기 교재인 빠작 강좌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는 개념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수 있는 연습 문제가 교재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하고 함께 보는 수능 기출문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방학 때 문법을 하나 끝내고 싶다. 그런 친구는 아예 이걸 들으세요. 강좌가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요. 대신에 중간에 연습 문제 여러분 잘 풀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방학 시즌에 책 한 권을 끝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 강좌 들으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제 대치동 현장 수업 듣는 친구가 이 강좌를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문법 공부를 아예 끝내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짧게 끝내는 문법 공부가 필요하다면 우리 예비 고1, 고1, 고2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추천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강좌들 기초, 집중, 실전까지 안내를 드렸는데 여기에 더해서 저는 굉장히 다양한 강좌가 열려있는 강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든지 간에 그 자리에 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부교재 강좌예요. 이 부교재 강좌는 진짜 활용도가 높은데 진짜 힘들었어요. 이 강좌를 촬영할 때. 얘는 일단 고전문학을 전체 한번 쓱 훑을 수 있는 그런 강좌인데요. 일단 제목을 보시다시피 많은 학교에서 부교재로 활용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런 교재인데요. 그 교재가 문제는 해설이 안 붙어 있어요. 그냥 교재만 댕그러니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기를 놓쳤다거나 공부를 하는데 혼자서 아무런 자료도 없이 너무 어려운 교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재에 모든 작품의 모든 부분의 해설을 다 붙여놓은 그러한 강좌입니다. 양도 많고요.
해설이 없는 부교재, 이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강좌고, 제가 이 해설을 붙일 때 뭘 활용했냐면, 여러분 이게 교재가요, 작품이 들어가 있고 그 작품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저하고 문제풀이는 하지 않지만 제가 이 문제를 다 뜯어다가 이 문제에서 맞다고 하는 선택지들을 작품 해설에다 붙여서, 혹은 틀리게 만들어 놓은 함정 선택지들을 붙여서 주의해야 되는 해석들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이 문제풀이 효과까지 낼 수 있는 효율적인 강좌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문풀 근거를 우리가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고전에 엮여있는 다양한 배경 지식들도 같이 살펴보는 강좌고요. 이 강좌는 시대별로, 그리고 시가문학과 산문문학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시대별, 작품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나와요. 저한테 가끔 강좌 좌표 찍어달라는 친구들 많이 오거든요. 저도 그걸 굉장히 권장하는데, 웬만한 고전 문학은 여기에서 다 찾아줄 수 있다. 문학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그러한 강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듣기 어려운 친구들은 시가문학만 들어봐야지, 산문문학만 들어봐야지, 고려시대까지만 들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셔도 좋고요. 우리 학교 시험에 들어가는 작품들이 있다면 찾으러 오셔도 좋습니다. 고1, 고2 친구들 많이들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완전 총정리 강좌가 필요하다. 나는 그냥 국어를 꾸준히 해나갈 건데 좀 든든한 친구 같은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 강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교재를 활용하는데요. 인기 교재, 우리 국어 개념 백과라는 교재와 함께 합니다. 얘는 니 값을 하는 그러한 강좌예요. 이 교재가 진짜 백과사전처럼 되어 있어요. 되게 두꺼워요. 근데 이 두꺼운 교재 안의 내용들을 재미있게 풀어서 저하고 하나하나 같이 공부해 나가는 그러한 강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요. 앞에 거는 문학 딥이었다면 얘는 국어 개념 딥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기 힘든 친구들이라면 얘를 수강에 담아 놓으시고 패스를 듣는 친구들은 내가 만약에 어떤 개념을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런 개념들을 요 안에서 찾아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개념어는 물론 화작도까지 전 영역이 다 들어가 있고요. 모르는 개념들을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강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요. 뉴 강좌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새로운 강좌인데요. 아마 곧 촬영에 들어가게 될 강좌입니다. 아직 제목도 안 나온 따끈따끈한 그런 강좌인데 스낵 개념어라고 일단 가제를 붙여놨어요. 어떤 강좌냐?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싶어요. 국어과 최초로 CG가 들어가는 강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콘텐츠성 강좌라고 제가 이렇게 성격을 조금 명명해놨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방식의 국어 강좌가 될 거예요. 내용은 문학 개념어를 다루는 강좌고요. 방식은 스토리텔링과 유튜브를 보는 듯한 흘러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문학 개념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강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강좌의 하나하나 붙어있는 강의 제목들도 되게 색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으로 자연스럽게 암기될 수 있는, 그리고 문학 개념을 10강 내외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 강좌로서 밥친구? 당연히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집중이 잘 안 될 때 하나씩 틀어놓고 보실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될 겁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요거 오픈되면 또 새 소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비 고1부터 수험생들까지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강좌가 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우리 교과서 강좌죠. 저의 메인 강좌들. 우리 내신국어 만점을 만들어줄, 내신국어 만점으로 국어 실력 날아오르게 만들어줄 그런 교과서 강좌들 어떤 게 열려있는지 소개를 드려볼게요. 일단 공통국어 1, 2입니다. 지금 전부 거의 다 완강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음 강좌는 무엇이 될지 제가 오픈될 때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비상막, 천재, 김종, 해내매주까지 들어가 있고요. 제 강좌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총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발견은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들을 설명해 드리는 강좌 단계고, 이해는 이제 교과서를 하나하나 톱파보는 그러한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확장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지만 찾기가 쉽지 않은 연계 작품들까지 정리를 하는 강좌고요. 당연히 마지막에 한 장 정리 복습까지 들어가 있는 그러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단원별 개념부터 연기 작품까지 내신의 한 끝까지 다 채워드리는 그런 만점 강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공통국어 2에서 새롭게 넣은 것이 본문을 보면서
학습 활동을 보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문제에 나와 라는 거를 바로 그 화면에 똑같이 띄워서 보여드려요. 그게 지니뷰라는 코너고요. 그 코너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를 하는 그 화면에 위에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이 문제로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강좌다. 그러면 당연히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강좌고요. 역시나 RT 긴 거 내가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RT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강좌고, 빠르게 내신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 이제 하반기 겨울방학 때쯤 되면 학교라든지 그 학교가 어떤 출판사 쓰는지도 정해지니까 빨리 예습을 시작하고 싶은 예비 고1과 그리고 고1 친구들 추천드리는 강좌고, 문학 강의죠. 우리 고2 친구들 여기에는 정말 방대한 분량의 문학 작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관부터 꼼꼼하게 작품 하나를 보더라도 이 작품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들, 배경 지식까지 작가 관련 정보들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강좌이고요. 문학 교과서의 필수, 연계 작품들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자료들은 제가 솔북을 통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교과서 하나를 꽉 채워나가는 아주 든든한 국밥 같은 그런 강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교과서 강좌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어떤 작품이 있으면, 본문 글이 있으면 거기에 붙어있는 필기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거는 제가 해드릴 일이 아니에요. 그 암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건데, 암기만 해서는 문제풀이가 안 되기 때문에 왜 이런 필기가 나오는가, 그거를 이해하게 만드는 거. 그게 저의 교과서 강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내신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아무리 내신 열심히 암기해도 점수가 안 나온다 하는 친구들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강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서 강좌들인데요. 독서 강좌 4개 열려 있습니다. 우리 독서는요, 내신 독서잖아요. 저는 강좌 시작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요. 내신 독서하고 수능 독서는 완전 성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독서 누구나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 본문 필기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구조화, 어휘 정리, 빈칸 암기까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로 떠먹여 드려 드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이 강좌들은 솔북으로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습서를 준비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언매 강좌인데요. 미래엔 들어가 있고요. 언어 영역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교과서로 볼 때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들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강좌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고 우리 시즌 강좌, 정말로 여러분들의 내신과 다른 친구들과 구별되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할 때 국어 실력을 꽃피우게 만들어주는 챌린지 강좌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진행을 해왔고요. 우리 학평변형 강좌인데요. 수강평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감이 오실 텐데, 제 학평변형 강좌가 인기도 좋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제가 준비한 것들이 오롯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어떤 평가를 받았었냐면, 그 전 강좌들도 좋았지만 계속 더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또 문제 수도 점점 더 늘어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 그리고 당연히 만점이라는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요, 계속 진화해 나가는 강좌고 다양한 내신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 강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단순히 객관식 문제 몇 개 바꿔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OX 문제부터 서술형 문제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양한 자료들로 여러분들이 학평변형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손필기 자료라든지 아니면 독서 빈칸을 뚫어서 독서의 지문을 완전히 흐름 머릿속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자료들도 같이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무 혹은 고난도 문제들을 계속 제공을 하면서 이런 것들로 학평변형에서 정말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까지 대비가 되는 그런 강좌이기 때문에 변화를 위한 도전, 챌린지, 학평변형 강좌 많이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모든 것을 함께 준비해 나가는 그런 강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질문 게시판에서도 나누고 소통하는 영역들도 많이 열어놓은 건데요.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채워드려야 되는 부분은 다른 것들도 다 좋지만 성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적을 매기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유형들 중에서 지필평가뿐만이 아니라 수행평가까지 함께 채워나가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한 강좌고요. 아마 들어보시면 알 텐데 이 수행평가 강좌는 지금 없어요. 유일무이한 수행평가 강좌이고 총 5개의 파트로 진행이 됩니다. 작문수행, 창작수행, 정리수행, 발표수행, 소통수행 이렇게 5개의 주제로 되어 있고요. 각각의 주제마다 여기에서 필요한 이론들, 여러분 수행평가는요. 아는 걸 어떻게 수행하느냐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는 게 없는데 수행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론부터 정리하고 실전 문제들 같이 풀어보고 예시 답안도 제가 다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파트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떤 수행평가 주제들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나눠보자 싶은 것들까지도 안내를 드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강좌로 한 거를 똑같이 베끼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수행평가를 해야지 만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한번 해보세요 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강좌입니다.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가 있을 거고요. 매 강좌에 미션을 드릴 거예요. 미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수행평가라는 건 평소에 생각을 안 해두면 사실 갑자기 해내기가 쉽지 않아서 미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통해서 준비력을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그 미션에 대해서 질문 게시판에다 답변을 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는 그런 좀 소통이 되는 강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는 수행평가 강좌라는 점 여러분 참고하셔서 수행평가 좀 궁금하다 하는 친구들은 이 강좌 많이들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의 하반기 커리큘럼 안내를 드려보았는데요. 강좌가 꽤나 많고 강좌에 대한 특징들을 하나하나 좀 요약해서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숨이 차거든요,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가 앞으로를 다 예상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어떤 방향이든지 도움이 되고 있는 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도 다 날아오를 그러한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요.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그냥 국어 성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찬란하고 또 열심히 보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하반기에도 여러분들의 찬란한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마음 먹고 들어오셔서 함께 이 시간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강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